안녕하세요. 이제 첫 번째 시간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 첫 번째 세포주 순수 계대 배양 단원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방 안에만 있기 좀 힘들겠지만 우리 같이 수업 잘 듣고 이번 코로나 사태 잘 극복해 보도록 해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NCS 과목이에요. 이 NCS 과목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대분류 화학, 중분류 정밀화학 제품 제조, 소분류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에 들어가면 배양 파트가 있어요. 그 배양 파트에 가면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 세포주 관리하기, 그 중에서도 세포주 순수 계대 배양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해요. 이 학습 모듈을 따라서 그대로 수업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도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흔히 얘기하는 실습, 수행 내용을 따라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과목에 대해서 이 과목 관련해서 실습 영역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는 지금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관계로 실습 영역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겠지만 무엇으로? 그림으로 그리면서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수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에 대해서 할 건데 오늘이 며칠이죠? 본인이 생각하는 날짜, 선생님이 지금 이걸 촬영하는 날짜는 2020년 4월 6일이 될 거예요. 4월 6일 월요일. 그래서 본인 이름 김동훈. 항상 프린트물 받으면 이렇게 본인이 오늘 수업한 날짜와 본인 이름을 써가면서 수업을 하도록 항상 연습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 1-1 세포주 순수 계대 배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주 순수 계대 배양을 하기 전에 이제 목표가 있어야겠죠. 목표 배양 관련 표준 작업 지시서에 따라 각 세포주별로 순수 계대 배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처음 들어보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나오는 세포주는 뭘까요? 그래서 세포주는 흔히 얘기하는 세포들 맞아요. 세포들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세포들이냐? 그냥 세포가 아니라 생체 밖에서 배양이 가능한 세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 밖, 그러니까 몸 밖,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몸 밖에서 배양이 가능한 세포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몸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동물세포, 얘기하겠지만 미생물, 식물세포, 동물세포 순으로 배양을 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계대 배양이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양, 세포수를 늘리는 거를 다른 곳에서 세포수를 늘리는 것을 계대 배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1-1 세포주 관리하기부터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주는 뭐라고요? 세포주란 배양기간 중 무한으로 증식하려는 세포로서 미생물, 동물세포, 식물세포 등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실습은 하겠지만 이런 플레이트에 배양을 할 거예요. 배양을 할 건데 배양을 하면 여기에
세포들이 이렇게 점점점점 배양이 될 거야.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것들이 점점점 커질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빨간색이 있을 거고 뭐 파란색이 있을 거고 뭐 검정색이 있을 거고 등등등등. 그래서 색깔이 화려하면 일반적으로 색깔이 화려하면 함으로써 우리 몸에 나쁜 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양을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배양을 잘했어. 근데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빨간색, 파란색, 뭐 검은색, 노란색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는 배양을 했을 때 다른 세포들이 들어가가지고 색깔이 바뀌어서 오염이 됐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 배양 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주의해 가면서 실험을 하기로 할 거예요. 다시 넘어가서 세포주는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고 세포주랑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주란 뭐라고요? 세포주란 생체 밖에서도 배양이 가능한 세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주, 이 세포는 미생물인지, 이 세포는 동물 세포인지, 이 세포는 식물 세포인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포주에 대해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세포 종류에 따라 배지 종류, 첫 번째 배지 종류, 그리고 배양 방법 및 배양 기간 등을 각각 다르게 사용해서 세포주의 종류를 파악하고 상응하는 배지와 배양 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단한 것들,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고체 배지,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액체 배지, 뭐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도 액체 배지, 이런 식으로 세포에 따라서 각각 어떤 곳에 배지의 종류, 고체 배지냐 액체 배지냐, 배양을 어떤 방법을 해야 하나 등등등등을 생각을 하고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이제 고등세포 배양. 고등세포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물 세포가 고등세포예요. 어떤 세포가? 동물 세포가 고등세포다. 펜을 좀 줄일까요? 이거 펜을 좀 줄여서 동물 세포가 고등세포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동물 세포 그리고 식물 세포 작업 시 다른 종류의 세포주 곰팡이를 포함한 미생물에 의한 오염 컨터미네이션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등한 세포는 동물 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동물 세포를 할 때 위험한 거는 오염이 될 것을 방지를 해서 배양을 하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보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보면 정경호가 누군가 수술을 할 때 보니까 뭐 너 컨터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 컨터미네이션이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를 좀 알고 있다고 하면 수업하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도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세포주의 정의 및 배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했고, 두 번째 계대 배양의 정의 및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계대 배양의 정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대 배양이 뭐다? 배양이 뭐다? 아까 다른 곳에서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원래는 좀 지우고 원래는 A라는 곳이 있었지만 A에 있는 세포들을 추출을 해서 B 쪽으로 옮기는 걸 계대 배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개대배양으로. 그래서 개대배양의 정의: 세포 증식의 방법으로 보관된 세포를 새로운 배양 용액이 함유된 배양 용기에 옮겨 이식시켜 줌으로써 세포주를 보존하고 세대를 이어가는 배양법을 말한다. 이렇게 개대배양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염 방지, 첫 번째, 첫 번째 오염 방지 또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세대 교체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세대 교체뿐만 아니라 실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포가 필요한데 이 세포를 바로 갖다 쓰면 세포가 아예 없어지니까 세포가 사라지니까 새로운 세포를 사라지니까 이거를 추출을 해서 실습에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배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대배양 여기다 그래서 있고, 두 번째 이제 고체 배양 접시에서의 개대배양, 그리고 초전 냉동고 보관 균주의 개대배양, 네 번째 동결 건조 보관 개대배양. 그래서 개대배양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고체 배양 접시, 초전 냉동고 보관 균주, 동결 건조 보관 균주 등등등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체 배양 접시 개대배양 같은 경우에는 보관된 세포주가 고체 배양 접시에 있을 경우 클린 벤치상에서 멸균된 백금성 루프 또는 멸균된 일회용 루프를 이용하여 고체 배진의 균주를 따서 새로운 액체 배진해로 풀어주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 고체 배지가 있어요. 고체 배지. 고체 배지. 여기 A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로? B로 옮길 거예요. B로 옮길 거예요. B로 옮길 때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거? 백금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백금선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일회용 기구를 이용해서 일회용 루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백금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할 때마다 가열을 해서 멸균을 시켜줘야 돼요. 멸균을. 근데 일회용 같은 경우에 일회용 루프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고 버려. 일회용이야 말 그대로. 한 번 쓰고 버려. 그래서 어떤 게 뭐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번 사용하는 거는 백금선, 일회용은 루프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줄 텐데, 여기 보면 이제 세포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세포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뭐 백금선으로. 백금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색으로 생겼냐면 여기 끄트머리가 검정색. 끄트머리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이렇게 기다란 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뭐라? 백금이야. 백금. 이걸 가지고 어디에? 요곳에 여기에 살짝 톡 찍어서 이것을 그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 3번 정도 그어주면 되는데 천천히 하나 이어져야 돼요.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그래서 배양을 시키는 거죠. 첫 번째 A에서 B로
배양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생각은 콜로니가 얼마나 많이 생기나 이 라인에 뭐 콜로니가 얼마나 많이 생기나 그래서 이 백근선 사용할 때 보면 고체 배지이기 때문에 배지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살살살 하도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분 이거 연결되게끔 해서 이 콜로니 여기 조그만 점들이 콜로니인데 세균이 얼마나 잘 크는지 이 콜로니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를 확인을 해가면서 확인을 하는 게 이제 계대 배양이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체 배지 배양은 그런 식으로 하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뭐 초저온 냉동고 보관균주 계대 배양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관된 세포주가 마이너스 70도씨의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된 상태일 경우 얼음이 채워진 아이스박스에 세포주를 위치시켜 서서히 해동하게 만든 후 완전히 액체 상태가 됐을 때 피펫과 멸균된 팁을 이용하여서 새로운 배양액의 1% 볼륨으로 접종시킨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해동을 시켜가지고 액체 상태가 됐을 때 한다고 했는데 요번에는 고체 배지에 하는 게 아니라 액체 배지에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액체 배지에. 그럼 액체 배지가 담겨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삼각 플라스크 그림이 좀 별로여도 이해해주세요. 삼각 플라스크에 이렇게 액체 배지가 담겨있어요. 이 액체 배지가 담겨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냉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녹여서 액체 상태가 된 거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넣을 때는 피펫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피펫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피펫이 아니라 무슨 피펫? 마이크로 피펫을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마이크로 피펫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0 마이크로 피펫, 500 마이크로 피펫, 100 마이크로 피펫, 20 마이크로 피펫 등등등등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도의 양을 넣을 건지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넣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양액의 몇 퍼센트? 1%. 우리가 이거를 보면 100ml 배양액이라고 배지를 예상했을 때 여기다가 1%니까 몇 ml를 넣는다? 1ml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피펫으로 따지면 1ml는 몇 마이크로 피펫? 1000 마이크로 피펫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1000 마이크로 피펫을 접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접종할 때도 다시 그림을 가져올까? 왜 안 되지? 잠시만요. 그림을 복사하기 그리고 혹시 안 돼.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왜 됐었는데? 다시 가운데다가 이렇게까지 그리고 여기에 배지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피펫을 넣을 때는 마이크로 피펫을 사용하는데 이 마이크로 피펫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피펫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여기에 피펫 있고 버튼이 있고 여기 또 버튼이 하나 더 있고
연결돼 있고 요렇게 하나 더. 요 부분 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팁은 일회용이야. 일회용. 글씨 이쁘게 써야했나? 팁 일회용. 팁은 일회용이에요. 이 일회용을 계속 바꿔서 쓰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밀리? 1밀리. 마이크로피펫은 1000 마이크로피펫. 그래서 팁 같은 경우에 이 마이크로피펫은 몇 밀리 이용이다. 1000 마이크로 리터 마이크로피펫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팁도 마찬가지로 1밀리 팁 혹은 1000 마이크로 리터 1000 마이크로 리터 팁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팁을 꼽고 이 팁이 어디로? 이 팁을 어디에? 요렇게 담가서 끝까지 들어갔을 때 접종을 하는 거예요. 이 접종을 할 때도 여기에 이렇게 배양할 균주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배양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뺐다가 요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넣었다가 하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접종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접종이 되게끔.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그 액체 베이지에다가 접종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퍼센트 정도? 1% 정도 접종을 하고 1% 본류 부피예요. 1% 부피 정도 접종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번째 동결건조 보관균주 개대배양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결건조에 보관된 세포주의 경우는 클린벤치 상태에서 동결건조된 유리 캡슐의 입구를 조심해서 자른 후 새로운 배지를 투입하여 고체 상태의 세포주가 배지에 잘 녹도로 한 후 새로운 배양액에 1% 정도의 볼륨을 조도시킨다. 글로 읽어봐서는 좀 헷갈릴 텐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앰플 형태로 되어 있어. 앰플. 어떻게? 앰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유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리를 깨트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여기에 흠집을 해서 칼이라든지 나이프 일반적으로 이 동결건조된 앰플을 자르는 나이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이프로 금을 살짝 그으면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짝 나이프로 하고 커터기로 금을 그었고 그래서 이걸 깨트리는 거죠. 깨트리면 이런 식으로 깨지겠죠. 깨지면 여기에 동결건조되어 있는 균주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배지액을 어느 정도 투입을 시켜서 녹도로 만들고 녹도로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추출해서 접종시키는 게 동결건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동결건조. 그래서 이 개대배양을 할 때 전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고체 배양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액체 배양. 고체 배양 접시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액체에다 하는 게 있다. 그리고 그 보관되어 있는 균주 중에서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있고 또 동결건조 균주가 있고 그래서 이 각각의 할 때마다 배지 고체 배지 하는지 액체 배지 하는지 또는 균주가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되었다 나오는 건지 동결건조되어 가지고 나오는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계대배양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염의 유부 첫 번째 오염 때문에 두 번째 세대 교체 등등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대배양을 왜 해주냐 나오는 게 나와 있는데 고체 배지의 계대 배양 주기 나와 있네요. 얘가 오래 있으면 얘네들이 오염되고 죽는 거죠. 오래되면. 그래서 대장균,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고체 배지상으로 몇 도씨? 4도씨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3주에서 4주 후면 세포 활성이 떨어지면서 사멸, 죽는데요. 사멸렘으로 적어도 몇 주 안에 4주 안에는 새로운 고체 배지로 스트리킹을 통해 계대 배양을 해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리킹 쌤이 해준 거 이렇게 여기서 요렇게 그어주는 거라 스트리킹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스트리킹을 해줘서 효모균주의 경우 2주 안에 고체 배지상으로 계대 배양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나오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초저온 냉동고 보관 세포 주기 계대 배양 주기는 일반적으로 몇 년? 1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새로운 배지로 배양시켜 계대 배양시켜 주는 것이 적절하고, 그리고 세 번째 동결 건조 보관할 때는 가장 안전하기로 장기적으로 몇 년까지 40년까지 보관할 수가 있대요. 40년까지. 그래서 가장 오래되는 거 순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오래되는 게 뭐? 동결건조 계대배양,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거? 저온 냉동고 보관되어 있을 때, 그리고 나서 고체 배지. 고체 배지, 액체 배지 똑같아요. 고체 배지, 액체 배지. 배지일 때 이렇게 순서대로 배양 주기가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이번 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1-1 세포주 순수 계대배양 계대배양. 쌤이 지금 이렇게 앞에 내용 설명하고 지금 똑같이 필기하면서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학생 여러분도 똑같이 쌤이랑 같이 필기하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필기할 때 똑같이 쌤을 따라서 필기를 하면 내용 정리도 되고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첫 번째 뭐? 세포주 정의를 했어요. 이미 정의. 세포주란 뭐라고? 세포주란 생체 밖에서도 생체 밖에서 배양이 가능한 세포 집단을 말한다고. 집단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책에서 내온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죠? 그래서 세포주란 책에서는 뭐 미생물부터
동물세포, 식물세포, 세포를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고, 응? 다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계대배양을 하려면 세포주에 대해서 파악해야 된다고 했어요.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포주에 대해서. 이 세포주란 어떤 애들인지, 얘는 동물 세포인지, 얘는 미생물인지, 얘는 식물 세포인지에 따라서 배지 종류, 우리 크게 배지 종류 뭐뭐 얘기했었죠? 고체 배지, 액체 배지 얘기했었고, 또 배양 방법에 대해서도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포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런 걸 파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등세포주 배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고등세포주,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세포주 대표적인 거 동물세포. 그리고 식물세포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물세포가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고등세포주를 작업할 시에는 유의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유의사항?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얘기했죠, 제가. 오염이 되지 않게, 오염이 안 되게끔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염, 컨터미네이션 얘기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또 네 번째, 또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에 대해서? 쭉 정리하는 거예요, 쭉. 계대배양의 정의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계대배양의 정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어요. 계대배양의 정의에 대해서도. 계대배양은 뭐다? 세포를 증식하는데, 세포를 어떻게 이동시켜서, 세포를 이동시켜서 증식시키는 게 계대배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대배양을 왜 한다? 오염이 되고 기간이 오래되면, 오염의 문제와 오래되면 세포가 죽기 때문에 계대배양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포가 죽기 때문에도 쓸까? 세포가 죽기 때문에 계대배양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대배양을 하는데, 계대배양을 대표적으로 어떤 배지? 고체 배지에다가 고체 배지에다가 계대배양을 하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계대배양을. 고체 배지에다가 배양을 할 때는 배양 접시, 플레이트 배양 접시에다가 했는데, 어떻게 했다? 배양 접시에다가 고체 배지를 넣으면 고체 배지가 굳고, 그 위에다가 스트리킹 어떤 거 했죠? 우리가 선생님하고 그었죠. 이게 긋고 점을 찍어서 배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초저온 냉동고 보관균주. 초저온 냉동고 보관균주.
보관 균주 글씨가 안 이쁘네. 보관 균주 이해해주세요. 글씨가 안 이뻐서. 보관 균주 계대배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계대배양에 대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 같은 경우에 얘는 고체 상태에 있는 거를 어떻게? 고체 상태에 있는 거를 뭐로? 액체 상태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채취해가지고 고체 배지라든지 액체 배지에 도포해서 도포 혹은 접종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 동결건조 보관 균주 동결건조 보관 균주 계대배양 계대배양에 대해서 계대배양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 동결건조 계대배양 같은 경우에 어떻게 어디에 들어있다? 앰플에 들어있다. 유리 앰플에 유리 앰플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자르고 그 후에다가 어떻게 액체 배지를 넣어서 어느 정도 넣어서 녹여서 그거를 추출해 접종 혹은 도포 시킨다라고 얘기했어요. 접종할 때는 액체 배지, 도포할 때는 고체 배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덟 번째 고체 배지 계대배양 주기. 고체 배지 계대배양 주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체 배지 계대배양 주기는 어느 정도 된다? 뭐 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몇 주에서 몇 주? 3주에서 4주 주기로 배양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배양할 때는 뭐 고체 배지에다 하는 거니까 스트리킹을 해가지고 뭐 도포를 한 다음에 스트리킹 백금선이라든지 일회용으로 백금선이라든지 일회용으로 해서 도포를 하고 그거를 스트리킹해서 배양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아홉 번째 초저온 냉동고. 초저온 냉동고 보관세포주 계대배양 주기. 주기는 어느 정도 된다. 아까 고체 배지보단 조금 긴 얼마? 1년에서 3년 정도 생각을 하면 된다. 그리고 열 번째 동결건조 보관
보반 세포주 계대배양 주기. 계대배양 아이고 배양이 아닌데 계대배양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몇 년? 제일 긴 몇 년? 40년 정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순서를 얘기했었잖아요. 제일 먼저 긴 게 뭐라고? 동결건조. 첫 번째 동결건조가 제일 길고, 두 번째가 초저온, 세 번째가 고체배지 순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이걸 수행 내용이라고 해서 세포주 계대 배양이라는 걸 직접 할 거예요. 직접 할 건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습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장 할 수 없어서 그림으로 설명하고 우리 선생님이 동영상을 촬영한 거가 있으면 동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도 또 똑같이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면 그 영상을 어디서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찾아서 들어가서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